김용전 부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원장.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주 박수 한번. 또 오랜만에 또 오셨으니까. 자, 요즘 환호해 주셔서. 근황이 좀 어떻습니까, 부원장님? 요즘 본의 아니게 제가 지금 전국에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그다음에 예. 출마 관련된 보궐선거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저께 국회에서 그동안은 좀 언론들은 좀 피했어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검찰 프레임으로 네. 이제 얘기를 많이 언론에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국정조사에서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했던 네. 얘기들이 다 사실로 입증되고 증명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그저께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의 사건 내용과 여기에 대한 걸 좀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그걸 보시면서도 구글 타임라인부터 해가지고 네, 예. 참 어떻게 이런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인 증거 네. 이걸 다 배제를 하고 판단 내릴 수가 있느냐 네. 그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우리 이제 그거를 전문으로 다뤘던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타임라인에 이제 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점이냐면 원시 데이터라요. 제가 지금 우리 박정호 기자님하고 앉아 있으면 있어요. 여기에 이 장소에 빨간 점이 따다다다닥 찍힙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위치를 갖다가 확인하는 건데 이렇게 실내에 있거나 차가 지하로 갈 때 이게 튄다고 그러더라고요. GPX. 근데 그 한 점, 두 점을 갖고 검찰에서는 이거 못 믿겠다 그랬는데 수만 점 중에 한두 개가 있는 거 그거를 갖다가 이유로 해서 구글 타임라인을 갖다가 증명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를 제가 그저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기가 막혔죠. 예. 그렇지만 뭐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걸로도 항변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저 박정희 기자님 묻는 대로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네. 점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긴 하지만 네. 기자간담회 저도 보면서 기자들이 또 이제 선거 얘기를 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결국 어떤 자리를 만들든 간에 네. 선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예. 제가 뭐 한 달 전에 우리 불러주셔가지고 네. 이 자리에서도 그 말씀 드렸지만 맞아요. 제가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22년도 체포되고 나서 벌써 3, 4, 5, 6 예. 4년째 시간이 정지돼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빨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 민주당의 이 확산과 우리 시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열심히 진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고 네. 기자회견에서도 뭐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입장은 변한 게 없이 네.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 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디로 갈 네. 것이냐, 예. 어디가 나을 것이냐, 뭐 감론을박도 있고, 예. 뭐 추천해준 지역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역은 지금 지역은 마음속에 제가 뭐 솔직하게 어디를 가고 싶다 뭐 이런 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이 보궐선거는 정말 뭐 지금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굉장히 뭐 전체 한 10군데 이상의 보궐 지역이 날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당에서도 나오고. 광주에도 이제 나오죠. 네, 그래서 당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은 전체 다 이 공천을 할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 경선 같은 거 없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할 거다. 네. 이렇게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는 당의 이 전략을 갖다가 짜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봤자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다음 주 그죠? 이번 주 말 다음 주 한 20일 전후해 가지고 모든 지방선거의 이 공천 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부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당에서 결정해 주면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따를 준비를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제가 뭐 들어보면은 뭐 안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맞습니다. 보니까 예. 김남국 대변인 뭐 출마 선언도 하고 네. 전해철 전 의원도 네.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예. 참 어떻게 보면 김용 전 부원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은 반면에 또 경쟁이 치열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안산? 뭐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전해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바로 뭐 직전에 검찰 이 윤석열 사단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갖다가 정말 사냥감으로 할 때 거기에 손을 들어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제가 외람되지만 이 보궐선거에 출마하시는 부분이 과연 마땅할까? 이거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이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안산 지역에 가지고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저는 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 그래도 뭐 안산의 현역 의원들이신 네. 김현 의원님이라든가 박해철 의원님께서도 그저께 제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시면서 뭐 이 은연중에 제가 좀 와서 안산에 지금 이렇게 좀 어려운 정치 상황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에서 결정해 주시면은 안산 가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당의 결정 그대로 따른다는 그 마음은 네. 맞지만 뭐 안산에 대해서 또 여러 또 애정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말씀 예, 예. 들어보니까 그 평택을 그러니까 안산 뭐 평택을 뭐 하남 뭐 이렇게 사시는 지금 분들도 그렇죠.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공식으로 안산과 평택만 나와 있죠, 그죠? 네, 하남 같은 공식적으로는. 경우 아직은 추미애 후보님께서 예, 예. 사퇴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예, 안 하셔야지 하셨죠.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네요. 그렇게 볼 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평택 어제 이제 조국 대표가 평택 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예. 기자회견 내용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뭐 일정이 너무 예. 많아가지고 내용은 보지 못하고 그냥 네. 제목만 출마 선언했다. 이제 자, 그러면 평택을 출마 네. 딱 듣고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조국 혁신당의 당 대표로서 또 개인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발언이라 이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출마에 대한 거는 뭐 본인의 기본적인 이 개인적인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조국 대표님도 정치를 한창 하실만 할 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네. 뭐 저 못지않게 정치를 하고 싶은 현장에서 이런 마음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부원장께서 네. 평택 여기에 또 공천받게 되면 이것도 좀 구도가 좀 복잡해진다는 생각도 들고. 뭐 당에서 평택 가서 예. 조국 대표와 붙어라. 아. 그럼 붙어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아하. 그렇지만 저는 뭐 조국 대표님도 우리가 동정의 관점에서 우리 이 진보 진영의 같은 네. 한 세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모든 지역에 다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어떤 후보가 평택에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후보는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참 이 구도가 네. 어떻게 될까? 물론 거기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유이동 국민의힘 전 의원 뭐 등등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유이동 그분이 거기서 오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3선을 하셨나? 네. 그래서 그 지역이 또 보수 쪽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진보 진영에서 또 어떻게 이거 구도를 만들 것이냐 참 어렵다는 생각이 아니, 들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네. 평택이 험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조국 대표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평택이 제가 알기로 3개 지역구가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네. 3분이 다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이 되실 정도로 네. 우리 굉장히 험지는 아니고 저는 뭐 격전지 정도 전지 격전지에서 우리가 하기 나름으로 완전히 우호적인 우리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데고 요거는 제가 조금 뭐 제 자랑은 아니고 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계실 때 제가 이제 경기도 대변인으로 보좌할 때 뭐 평택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이러한 지원을 했습니다. 평택에 가령 무슨 뭐 삼성 평택 캠퍼스에 대해 가지고 네. 클러스터하는 거 지원했었고 그 외에 뭐 평택 물류 항만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 항만을 갖다가 철저하게 이 시설들을 갖다가 개선시키고 네. 이게 국제항으로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고덕신도시 그리고 또 이 평택 지역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아하. 이 대기 오염이 좀 심했던 지역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대기 환경 질까지 개선시키는 그런 건강권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노력을 많이 하면서 네. 저는 오늘의 평택이 격전지를 뛰어넘어서 험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진 지역으로 자리 잡는데
지난 이재명 경기도 정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잘 인식을 못했어요. 그렇죠. 저 그래서 그냥 무조건 뭐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평택이 어떤 지역이고 뭐 어느 지역이 뭐 보수적이고 저는 그래서 이 사람 중심의 사람 구도의 이런 과거적인 문법보다는 뭐 지금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일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 사회를 바라보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정치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이 조금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까 오면서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뭐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는 김재현 상임대표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미 가서 밭갈이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다 보니까 진보당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진보당 입장에서는 같은 경우도 네. 특히 이제 선거 운동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하시는 이러한 분들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김재현 대표님이 이제 평택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섣부르게 어디 어느 지역 이런 거를 말 못한다 이런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제 민주당의 규칙 사유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그러셨어요. 민주당 네. 의원이 네. 어쨌든 의원직 상실을 통해서 생기는 선거이니만큼 예.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 이제 무공천 네. 뭐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제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일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당의 규칙 사유가 있으면은 그 당은 후보 내지 말자. 자 그렇다면 저는 역으로 그러면은 저기 국힘에다가 그 국회의원 그 중요한 자리를 줘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12.3 내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내란이 척결이 안 됐고 네. 두 번째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서 그 4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검찰들이 정적 사냥을 하면서 제가 뭐 첫 번째 그 타켓이었고 예. 첫 단추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법원에서 판결을 안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론적으로 민주당이 규칙 사유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석을 갖다가 니네는 하지 마. 저는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네. 민주당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가 강화되기 위한 그러한 비상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그런 반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언급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 부원장님 네.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민의의 전당에 발의를 드리겠다는 거 국민 상식과 법치를 정면으로 뭐 조롱하는 처사다. 또 강하게 이제 비난을 또 하던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 부분은 국힘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 일부 우리 진영에 있는 분들도 아. 평론가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거 저기 정치 검찰 논리입니다. 지금 국정조사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 검사들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증거 들이대면은 법정에서 다툽니다.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아니 조작을 당한 제가 4년째 정지되고 모든 게 드러나고 있는데 법정 판결을 기다리려 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3년 5년 법원이 판결하지 않으면은 잡고 있으면 그냥 뭐 가만히 저는 그럼 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 잘못된 논리고 네. 저는 오히려 당에서 이런 정치 검찰의 국정조사까지 하는 마당에 저의 정당성을 당에서 좀 입증해주고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조작 기소한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이걸 보면서도 에이 상고심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면 이제 검찰이 기소하고 그걸 계속 끌고 가고 재판도 늘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논리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저는 생각. 작년에 네. 8월달에 법원이 그 확정을 못하고 저를 보석으로 내보낼 때 저는 바로 판결이 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만 나와서 뭐 아까 말씀드린 제 디지털 증거 네. 그다음에 그 작년에 9월부터 시작된 대장동 재판에서 3인 성호의 한 축이었던 남욱이 네. 검찰이 그렇게 배가르고 이렇게 협박해서 자기는 김용정 이상 몰랐는데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공소장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좀 앞장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으로.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요즘에 이제 그동안에 보수 언론에서 네. 보수 언론도 아니죠. 아주 극우적인 이러한 매체에서 4년 전에 검찰 프레임을 갖고 와서 김용 재판 결정될까지 기다려. 이런 논리를 일부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뭐 적극적으로 항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렇네요. 뭐 이제 가짜 뉴스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이걸 국민들의 선택을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 네. 이런 또 김용
전 부원장의 의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지방선거가 6.3 지방선거가 이제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네. 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지금 뭐 민주당의 뭐 공천 상황이나 준비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거 관전평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 뭐 일부 지역에서 좀 이렇게 잡음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큰 탈 없이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면은 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예, 거죠. 마무리가 되는데 경선도 마무리되고. 되고 어쨌든 근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항상 후보 입장에 보면 억울하죠. 그렇지만 그 억울함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네. 볼 수 있는 아하. 그래서 우리 뭐 유권자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당에서 잘 정리해 주는구나 이런 걸 좀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원팀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야 되고 이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정말 이 지방선거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우리 박 기자님 앵커님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선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여러 정책과 이런 거를 모사혈관처럼 각 저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갖다가 실현해 줄 수 있는 국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후보 그다음에 아주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후보로 내서 네. 또 방치하면 안 되고 압승을 해야죠. 그다음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욕심은 우리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 경부 그동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 험지라고 우리가 평가받았던 지역에서 압승을 해서 정말 여기에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래 역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앞으로 계속 보내주시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지방선거를 봐왔고 선거를 네네. 치러왔지만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쪽 당 저쪽 당 그러니까 당의 소속 그러니까 어떤 당 그러니까 인물은 보지도 않아 어느 당 후보야 이걸로 그냥 다 끝났는데 예, 이번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 이거 봐 민주당 사람이라고 해서 뭐 싫었고 악마를 많이 했었는데 일은 잘하네. 이거 효능감이죠. 효능감을 느끼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 뽑아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 열심히 해주시네. 근데 그 같은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행정가가 돼가지고 우리 지역을 책임지면서 청년 배당도 하고 네. 지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고 애들이 그 교육 관련된 것도 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제가 강연에서 뭐 여러 차례 그 북구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남에서 당시에 창의형 교육으로 교육청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 재정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확립시켜주는 이런 뭐 아버지 학교 그리고 반딧불 체험놀이, 생존 수영, 네. 목공 수업 이런 거를 하니까 부모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분당해서 몰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그때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은 정말 뭐 그 정도면은 뭐 이 정치인으로서 더 보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게 좀 기대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후보 선출 과정도 보면 민주당 후보들 선출 과정 보면 네. 일을 해본 사람, 네. 일을 잘할 사람, 그러니까 이 추진력이 있는 사람 네. 이런 후보들이 다 선출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지사 네, 후보 이게 딱 보면은 뭔가 이제 해내겠다. 네. 일은 정말 끝장나게 잘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네. 다 선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예. 서로 이게 좋은 기운이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정 운영하는 것처럼 네. 우리 이번에 당선될 분들도 후보가 된 분들도 서로 닮아서 아하. 아마 좋은 경쟁들 지역에서 국가에서 함께하면은 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대가 되고 특히 김부겸 이제 후보가 나가 있는 대구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우울경 예. 말씀하셨지만은 전재수, 또 김경수, 네. 그다음에 김상호 김상호? 의원까지 예, 네.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만큼 그게 또 성과로 이번에 네, 네. 지방선거 결과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자, 지방선거 여기까지 해봤고 그래도 뭐 재보궐 선거 이 지역이 어떻게 될지 김용 전 부원장도 참 하루하루가 좀 떨리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월했습니다. 어느 지역 어디로 가게 될까 계속 지역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이 기자간담회 하시는 그 내용을 잠깐만 좀 짚어보면 네. 구글 타임라인 말씀하셨고 네네. 그다음에 유동규 남욱 이런 진술 그러니까 만들어진 진술에는 기소 검찰 조작 기소가 있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럼요. 시간이었던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제 네. 대북송금 이제 국조특위 청문회. 네네, 청문회 제가 뭐 잠깐 이제 네. 네. 좀 봤는데 정말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도 보니까 그 당시 부장검사가 나와가지고 네. 기억 안 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13층 뭐인지 창고 있는지 몰랐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예. 거기서 그 이용호 의원님인가 그 질의하시니까 다 보고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김성태 쌍방울 그 이 회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을 갖다가 무려 저기 피의자 피고인 신분으로 184회를 갖다가 이 수원지검에서 불러낸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사건 쪽이 짜맞추려고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협조했죠. 그러고 나니까 법정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건실한 사업가로서 경영인으로서 예. 이렇게 뭐 저기 이 부정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를 갖다가 인식시키는 거죠, 재판부에. 그러니까 제 사건 같은 경우도 정말 모든 돈을 땡겨 가지고 정말 거의 어마어마한 이렇게 그 씀씀이를 보였던 네. 유동규가 기소를 안 해요. 막 받아 쓴 거 이런 거는. 그래놓고 검찰에서 법정에서 저는 12년 구형을 하면서 이 유동규를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 네. 이렇게 평가하면서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그렇게 할 수 있게 유도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데 네. 이게 참 여전히 검찰에서는 모르쇠 책임 떠넘기기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어가지고 답답해서 그냥 그 안으로 쳐들어가지고 한테 주워 패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그 청문회 보면서 말 취소하겠습니다. 팬이도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심정적인 예. 이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러니까 아마 청문회 보신 분들이 다 함께 느꼈었던 그런 감정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진실이 댓글 드러나고 있는 중계하시는 거 제가 네. 보니까 댓글도 뭐 어마어마하게 국민들 어마어마하게. 댓글 다시는 거 보니까 네. 다 아세요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고 네. 이제 뭐 다 이 모가지까지 왔다 이제 저 검찰의 그 역사적인 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과 단죄와 그래서 새롭게 제도 개선되는 검찰 해체 네. 검찰 개혁의 이 바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요즘에 좀 갖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네. 것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제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도 네, 이번에 국민들의 판단 네, 이걸 받고 그러니까 이 조작 기소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네. 김용 전 부원장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 우리 저기 그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님께서 네. 법원 행정처를 창해가지고 아주 질타하신 거를 제가 오마이 우리 그 TV의 쇼츠를 통해서 봤어요. 예. 거기서 보니까 법원이 맞습니까? 법원이 항상 옳습니까? 김용한테 줬다는 3억 원이 유동규가 자기 개인빚 갚는 걸로 사용됐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네. 왜 법원은 판결을 안 하고 있냐? 법원이 저기 검찰의 공범이 될 것인가? 이렇게 질타하는 모습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네. 저는 뭐 법원에서도 좀 대우각성하고 결국은 신뢰를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뭐 제 페이스북 모토도 제일 오래된 게 무신분립인데 법원도 독립하기 이전에 앞서가지고 신뢰를 되찾아야지 독립이 가능한 거죠. 결국 모든 이 기본은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법원이 뭐 그렇다고 뭐 제 건에 대해 가지고 막 이렇게 그걸 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찰, 사법부 이렇게 뭐 사정기관 그다음에 법원, 네. 사법기관 이런 데서 저는 조금만 좀 객관적으로 좀 폭넓게 그 대한민국 2020년, 22년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행해졌던 이러한 긴 사회적인 현상들을 네. 좀 대목대목 보지 마시고 연장선상을 보셔가지고 내란이 일어났고 내란의 출발은 검란이었고 국민들이 진압했고 국민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보면은 저는 답이 금방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 김용 전 부원장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 짠하다. 고생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이 공천 과정이 또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예. 이번에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저거 참고인으로 저를 예. 요청이 와서 제가 무조건 난 나가겠다 그랬는데 어. 이제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나가면 또 이제 국힘하고 막 정치적으로 이게 막 공방이 되고 본질이 흐려질 수 있어가지고 예. 안 부르겠다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냥 했습니다. 예. 이렇게 뭐 나와서 또 얘기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계속 이제 공격을 할 계속 수 이제 있는- 정치 예. 쟁점으로 삼아서 이거를 아하. 이제 공세화하겠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판결도 안 났는데 무슨 출마하려고 그 얘기를 또 그러냐. 하겠죠, 계속. 그런 검찰 논리를 예. 또 이제 반복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겠죠. 음. 그게 제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서 뭐 묻는 말에 또 제가 겪었던 거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저는 뭐 밤새라도 할 자신이 있는데 네. 아하. 그렇지 않은 상황은 우리 특위분들의 결정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예. 국민의힘들 보시면 돼요. 보시면 네, 다 맞습니다. 예. 이게 풀이가 다 됩니다. 자, 오늘 김용전 부원장과 함께 현안, 특히 이제 재보궐 선거에 대한 좀 생각을 들어봤는데 많은 분들 보시고 좀 캐치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럼요. 예. 당의 명령에 따르겠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예. 끝으로 못다한 말씀 계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항상 뭐 잊을만하면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잘 준비해서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하고 더 교감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박 기자님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 부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전 민정건 부원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